자, 이제 이온 파트에 대해서 이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온이라는 건 주기율표상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흔히 이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A 파트에 있는 애들을 거의 대부분 금속이라고 이야기한다. 반면에 여기 이제 B에 있는 애들을 바로 비금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A하고 B는 금속과 비금속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 얘네들이 이제 18쪽 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의 이제 포인트는 이렇게 되죠. A의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B는 전자를 얻는다. 다시 A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B는 전자를 얻는다. 그래서 A는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A 플러스가 되는 거고, B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B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떤 두 물질이 결합을 하는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얘네는 얘 플러스 1, 얘 마이너스 1이라서 합산 전하량 자체가 몇이 된다? 그렇죠. 0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한다는 건 결국 총 합산 전하량이 몇이 된다? 총 합산 전하량 자체가 0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이 만약에 고등 과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는 친구가 있죠. 되게 많이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 얘가 이제 원자 번호가 11번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아마도 원자 번호가 1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11고 전자가 11가 되겠죠. 그러면 합산 전하량은 몇이 돼?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1번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자고 이야기했죠. 2학년 8번 1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가운데 플러스가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11개가 도는데, 얘를 굉장히 자세히 보면 이렇게 껍질 순으로 나눠져 있다고 이야기했고, 2개, 8개, 8개, 8개씩 이렇게 총 들어가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다시 갈게요. 원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도는데, 이 전자의 궤도 자체를 되게 자세히 보면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로 나눠지고, K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2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8개가 들어간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얘가 차례대로 여기에 2개, 여기에 8개,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면, 즉 어디? 나트륨의 경우에는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 빠진다? 하나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험 대비 이전에 우리가 화학을 배울 땐 주기율표를 세워놓고 1쪽, 2쪽 건너뛰고 13, 14, 15, 16, 17쪽이라 가정을 하면 1쪽 친구는 전자 몇 개를? 하나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수소, 리튬, 그 다음에 뭐 나트륨이라는 애들은 다 플러스가 되는 거고, 2족에 있는 대표적인 인연 누구? 마그네슘 있죠. 혹은 칼슘이라는 애가 있잖아. 그럼 얘네는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린다? 2개를 잃어버려서 Mg2 플러스 혹은 Ca2 플러스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족에 따라서 얘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고 얘는 2개를 잃어버리고 얘는 3개를 잃어버리며, 반면에 17쪽의 경우에는 하나 없고 16쪽의 경우에는 2개를 얻죠. 그래서 흔히 산소는 16쪽이기 때문에 전자 2개를 얻어서 2-가 되는 거고, 자 17쪽에 있는 플루오린의 경우에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F-가 된다라는 기본 논리가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주기율표상에서 물질을 커다랗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A는 금속이고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뭐가 된다? 그렇죠. 플러스가 된다. B는 전자를 뭐 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얘네가 결합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그렇죠.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온 결합 물질의 총 합산 전하량은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 NA는 원자 번호가 11번인데 그러므로 양성자는 11개, 전자는 11개. 다시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기 때문에 고로 양성자는 8개, 전자도 8개. 합산 몇? 0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 상태라고 배웠고, 플루오린도 원자 번호 9번, 고로 양성자는 9개, 전자는 9개. 합산 0.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듯이 주기율표의 각각의 족에 따라서 그 뭐가 만들어지는데, 전자가 만들어지고 혹은 전자의 이동이 생겨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기는데, 흔히 주기율표 상에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그 다음에 뒤쪽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뿔마사가 된다라는 전하량의 규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교과 과정으로 돌아와서 이온이라는 건 결국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얻어야겠죠. 즉 전자가 왔다 갔다 거려야 된다.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린 친구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수업 때 되게 많이 했죠. 그냥 양이온이라고 하지 말고 금속 양이온이라고 얘기하자. 두 번째,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니까 비금속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결합된다. 그래서 비금속 음이온이 된다. 정리하자면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더해져서 결국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친구를 딱 봤더니 얘네를 그냥 플러스가 하나 있고 마이너스 하나가 있네로 보지 말고, 플러스를 우리는 양성자라고 이야기했고 여기는 전자가 되니까 전자와 양성자가 서로 같네.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니까 원자가 되는 거고, 한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수소가 된다. 그럼 수소는 전자 몇 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H 플러스가 되고, 모형으로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이 친구 자체를 수소, 즉 양이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전자 하나를 얻어버리면 원래 플러스가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두 개가 되니까 총 합산 전하량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음이온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해서 이온의 표현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음이온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 일반적으로 전자를 얻은 수하고 전하의 종류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혹은 그냥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음이온이 중요하냐? 뒤쪽에 뭐가 붙는다? 그쵸? 화라는 게 붙죠. 일례로 F 마이너스, 그럼 얘는 플루오린 이온이 아니라 플루오린 화 이온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O2 마이너스가 된다면 산소 이온이 아니라 소를 뭐로 바꾼다고 했죠? 그렇죠. 화로 바꾼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 Cl도 소자가 들어가니까 염소 이온이 아니라 염화 이온이 된다. 즉 이온을 표시할 때 양이온과 음이온 중에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린 개수만 체크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3이 있으니까 당연히 리튬이 되는 거고, 리튬은 전자를 몇 개 잃어버려? 하나 잃어버리겠지. 왜? 2학년 1반이잖아. 무슨 소리죠? 전자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뭐 하니까 남아 있으니까 얘만 잃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Li 플러스 전자라고 표현한다. 시험에서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화살표 긋고 전자가 오른쪽에 존재하면, 진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전자가 오른쪽에 존재하면 양이온이 되는 거고, 화살표 긋고 전자가 왼쪽에 존재하면 전자를 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얻었기 때문에 음이온이 된다라고 얘기했다. 다시 이온의 표현에서 양이온의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전자 놓고, 음이온의 경우에는 전자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화살표 기준 왼쪽에 전자를 놓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자, 첫 번째 내용, 이온이라는 건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된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될 수 있고, 잃어버린 친구는 A 플러스, 즉 금속 양이온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얻은 애는 B 마이너스, 비금속 음이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특히 음이온의 경우에 이름을 부를 때 되게 중요한데, 소를 뭐로 바꾸자? 그렇죠, 하로 바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여러 가지 이온식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전에 수업을 했다시피, 자, 다른 거보다 뭘 확인하자? 다 원자 이온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흔히 애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틀리는 건 당연히 암모늄 이온이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 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따라서요, 다시 다 원자 이온이라고 했죠. 그 말은 뭐죠? 원자가 많아. 즉 SiO4 2-라고 이야기한다면 S하고 O가 총 몇 개의 원자를 가지고 있는 거지? 5개의 원자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원자가 뭐하다? 많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국 이온이 됐네. 그래서 일반적인 다원자 이온은 음이온이 많은데 NH4 플러스,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지, 그치? 농협 NH4 플러스는 전하량이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죠. 해서 다원자 이온을 분류할 때 첫 번째 가장 기본 축이 돼야 되는 게 당연히 황산, 그리고 탄산, 그
그다음에 질산이 된다라고 아셔야 되고 이번 시험 대비 때 가장 많이 나올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과망가지진산 이온이 된다. 여기에 별표 치셔야겠죠. 왜냐하면 이 친구의 색깔은 무슨 색? 보라색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NH4 플러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원자 이온 자체가 음이온인데 NH4 플러스만 뭐가 됐다? 양이온이 됐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전하를 띠는 이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가서 결국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보통 이온 결합 물질의 가장 커다란 특성 중에 하나는 금속일 때, 미안합니다. 자, 고체일 때, 물질의 상태가 뭐일 때? 고체일 때 전기가 통하지 않으며 수용액일 때 뭐가 통한다? 전기가 통한다는 게 메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4번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두둥. 자,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친구의 경우에는 Na 플러스야. 그럼 양이온인 거고, 얘는 Cl-니까 음이온이야. 그런데 얘네 두 개가 더해지려면 Na 플러스하고 Cl-가 더해져야 되니까 총 합산 전하량이 몇이 돼야 되죠? 그렇죠.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지. 그냥 1대1의 반응비를 갖기 때문에 NaCl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마찬가지 누구? K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반응하려면 뿔마 하나씩 있으니까 KNO3 적으면 되겠다. KNO3 적혀 있죠. 세 번째, 자, CA하고 CO3 오케이. 얘도 2 플러스, 얘 2 마이너스니까 합산 전하량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K 플러스하고 CO3 2 마이너스가 반응을 하기 위해선 집중하세요. 얘가 플러스고 얘가 2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숫자를 교차시켜서, 그치? X 표시하자고 얘기했지? 그럼 얘는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전하량의 비가 1대2가 되니까 이온의 개수비는 K2 두 개가 있어야 되고 CO3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질 땐 총 합산 전하량이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들은 자, 현재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3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이 가장 중요한데, 자, 하나는 NaCl, 이 누구야? 소금이고 설탕이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묶어서 단짠이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셔야죠. 그쵸? NaCl 즉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인 거고, 됐죠?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설탕의 경우에는 공유 결합 물질인 거죠. 공유 결합 물질은 뭐끼리 더했다? 비금속끼리 더해져 있고, 얘네는 정신 차리세요. 전기가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즉 방금 이야기했던 염화나트륨과 소금의 차이는 얘는 뭐가 흐른다? 그렇죠. 전기가 흐르죠. 왜? NA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가서 전자를 얻으러 가는 거죠. 다시 전선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에 판때기를 연결하고 얘가 플러스 극이고 얘가 마이너스 극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극에는 이 동네에 뭐가 많아야 돼? 전자가 많을 거고 플러스 극에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Na 플러스는 현재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니까 전자 어디로 간다? 그렇죠.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고 CL의 경우에는 현재 전자를 얻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주로 어디로 간다? 플러스 극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이해되십니까? 반면에 자, 설탕 분자의 경우에 설탕 그쵸? 그냥 자기들끼리 존재하는 거야. 자, 설탕 하나 적어봅니다. 포도당은 C6H12O6이었는데 설탕은 포도당이 2배가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C12 H 몇이죠? 24 그쵸? O 몇이야? 12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지? 그런데 포도당과 과당이 더해지면서 물이 하나 빠져요. H2가 하나 빠진단 말이야. 그럼 얘가 몇이 되겠니? H 2개가 빠져야 되니까 C12, H22 그 다음에 O가 몇 개 빠져? 하나 빠지니까 O, 11이 되겠죠. 얘를 우린 뭐라고 한다? 설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설탕은 물에 넣었을 때 나누어지니? 안 나누어지죠. 반면에 위쪽에 있는 누구? 염화나트륨은 어떻게 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잖아. 즉 각각의 전하를 갖기 때문에 다시 정리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가 흐르는 거고 고밀결합 물질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해서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5번은 여러분이 어떤 학교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운 중이든 서초에 서운 중이든 뭐 기타 등등 뭐 예를 들어서 네 학교가 뭐 도곡이야 뭐 대치야 뭐 관심 없어요. 그냥 100% 시험에 나오는 거죠. 왜 시험에 나오냐? 첫 번째, 어떤 비커에다가 질산칼륨 수용액을 집어넣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용액. 자, 질산칼륨 K에 질산이니까 NO3가 되겠죠. 나눠볼까요? 하나 K 플러스고 하나가 뭐? NO3 마이너스가 되겠죠. 다 원자 이온이라고 얘기했네. 그런데 재밌게도 다 원자 이온 중에 전자 하나를 얻었으니까 1가라고 이렇게 가르쳤죠. 고등학교 3학년 용어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K 플러스니까 전자 하나니까 얘도 마찬가지 몇 가? 1가. 몇 대면? 1대1로 반응한 상태인데 K에 NO3를 왜 집어넣냐? 여기에 각각의 뭐 전극을 달 거고 하나가 플러스 극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극이라면 질산칼륨 수용액을 집어넣어야만 이 동네에 뭐가 흐른다? 그렇죠. 전기가 흐르죠. 걔를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했죠? 전해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로 현재 나와 있는 질산칼륨 아래다 적으세요. 뭐라고? 전해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광펜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형광펜을 빼서 구리와 어디에? 과망가진이산 이렇게 이온에 별표를 치세요. 체크하시고 구리는 색깔이 무슨 색이다? 구리 이온이 무슨 색이 된다? 푸른색이 된다. 두 번째, 과망가진이산 이온이 무슨 색이 된다? 보라색이 된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리는 여러 번 가르쳤죠. 붉은색이다. 그렇죠? 집에 있는 전선을 다 뜯어봐. 그럼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겠지. 아부자트는 뭐 두드러 맞겠죠. 자, 반면에 구리가 뭐 이온이 됐어. 전자를 뭐 했겠니? 잃어버린 거죠. 정신 차려도 얻은 거 아니야? 잃어버린 거. 두 개나 잃어버렸어.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물에 녹아 있는 상태니까 푸른색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나오죠. CuO. 얘는 뭐니? 구리가 산소랑 더해져서 타버렸어. 고로 산화구리가 됐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고로 정리하자면 구리 이온, 그쵸? 구리 이온은 무슨 색이고? 푸른색이고 과망가진 이상 칼륨에서 과망가이산 이온은 무슨 색이다? 보라색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되셨죠? 고로 Cu2 플러스는 어디로 가는 거냐?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과망가진이산 이온은 뭐가 돼?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과 무슨 극이 있는데? 플러스 극이 있는데 구리 이온은 Cu2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그렇죠. 마이너스 극으로 뭐가? 구리 이온이 가는 게 보이는 거니까 결국 푸른색이 이동한다라고 이온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과망가진이산 이온도 얘가 마이너스극 여기가 플러스극이라고 치면 MnO4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 친구 어디로 가? 그렇지 플러스극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무슨 색이다? 보라색이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다시 이 실험을 정리하자면 이 둘의 실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들은 물에 어떤 애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죠. 전해질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전해질을 집어넣으면 이온 결합 물질이 이온화가 돼서 뭐가 됐다고? 이온화가 돼서 그 수용액에 뭐가 흐른다?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구리 두 번째 과망가진이산 이온 얘 무슨 색? 푸른색 얘는 보라색 고로 푸른색은 무슨 구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 구로 가는 거고 보라색은 무슨 색으로 간다? 그렇죠. MnO4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로 가게 된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자, 두 번째. 선생님이 그닥 암기를 좋아하진 않지만 앙금 생성 반응의 경우에는 가르쳐 본 결과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일단 이런 것부터 알아야겠죠. 자, 복분의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세요. 뭐라고? 복분의 반응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 보세요. A, B라는 애하고 C, D가 반응을 해서 누가 될 거냐는 거지.
그럼 이제 가장 무식한 애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A, B, C, D. 영어학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 뭐 이거 말이야 막걸리야.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A, B라는 애가 우리는 지금 무슨 결합 물질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X, Y라 치자. 이온 결합 물질을 배우고 있단 말이야. 나누면 하나는 X 플러스 하나는 Y 마이너스가 바로 나와야죠. 즉 A, B가 A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거고 얘는 C 플러스하고 D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얘랑 반응하는 거고 그치? 얘는 얘랑 반응하는 거잖아. 그럼 적으면 어떻게 적어야 되겠어? 이렇게 적어야겠죠. A, D 플러스 B, C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앞에 플러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C, B가 된다. 그런데 이 C, B가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가 생겨.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 바로 앙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안한데 외워야 됩니다. 앙금은 흔히 한 네 가지 정도는 그냥 외우고 있으라고 그랬죠. 첫 번째, 자 우리가 중학생이야, 그치? 그래서 학교 내신을 보려고 해.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gCl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염화은, 두 번째 CaCO3, 탄산칼슘, 세 번째 PbI2. 자 보세요, PbI2, I가 두 개잖아. 그럼 PB는 당연히 뭐가 돼?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고 I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얘가 I가 몇 개? 두 개잖아. 그럼 저는 PB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2 플러스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십니까? 확인. 그쵸? 그리고 BaSO4라는 애들 총 몇 개? 4개는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죠. 다시 앙금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즉 이온 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자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고? 산이 있고, 그치? 하나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염기가 있고, 또 하나 염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염에는 수용성 염과 불용성 염이 존재하고 이 불용성 염을 앙금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썰어서 윗동네 세 개를 바로 뭐라고? 전해질이라고 했고 여기가 바로 앙금인데 이온 결합 물질이 거의 한 2만에서 한 3만 개 존재한다면 앙금은 몇 개? 교과서상에서는 14개에서 17개 존재하고 중등 과정 시험에서는 총 몇 개? 4개가 가장 많이 나온다. 기억하셔야겠죠. 해서 봅시다. AgCl, PbI2, CaCO3. 그렇지, CaCO3. AgCl, CaCO3, PbI2, BaSO4. 중등 내신 고등. 그쵸? 얘는 고2 때 조금 많이 나오고 중등 때 심화로 나오는 거고 얘는 수능 문제. 그러니까 얘는 아직 몰라도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4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Na 플러스하고 누가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NO3가 이렇게 반응하죠. 반응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무슨 상태로 존재? 이온 상태로 존재하죠. 이런 걸 뭐라고?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누가 반응하는 거야? 지금 Cl과 Ag가 반응해서 그냥 AgCl이 됐잖아. 그럼 얘 뭐가 된 거니? 앙금이 됐으니까 아래쪽에 가라앉겠죠. 다시 I하고 누가 반응한다고? 그렇지, Pb2 플러스가 반응했잖아. 그치? 화면 좀 키울게요. Pb2 플러스가 반응했단 말이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2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I가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PbI2가 되는데 자 확인합시다. AgCl이 무슨 색? 흰색. PbI2는 무슨 색이 된다? 노란색. 색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세 번째 카코3. 그렇죠? 카코3. 자 다시 Ca2 플러스 CO3 2 마이너스. 반응비 몇 대면? 1대 1이죠. 그러니까 CaCO3 뭐가 된다? 앙금이 된다. 탄산칼슘. 대표적인 예시 뭘까요? 계란 껍질, 달걀 껍질 같은 말이네. 조개 껍질, 그쵸? 그 다음에 분필, 됐죠? 그리고 석회석,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CaCO3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앙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누구? AgCl, 하나가 PbI2, 또 하나가 CaCO3. 그런데 PbI2는 무슨 색이라고? 노란색. 틀리면 마찬가지 머리털 다 뽑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앙금의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유식하게 이렇게 적었죠. 노동 화살표 아래로 이렇게 체크를 했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고체 상태가 된다. 됐죠? 솔리드, 고체 상태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죠. 자, 갑니다. 그래서 하다는 내용은 미안하다. 이거 외워야 된다. 일단 알아야 되는 거 누구라고? AgCl. 틀리면 그냥 두드려 맞습니다. CaCO3.
BaSO4 PbI2 어딨니? 그렇지 PbI2 그치? 그리고 흔히 시험에 요런 게 많이 나오죠. 좀 짜증나게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요 동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앙금의 색깔 미안한데 아셔야 되고 이게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냐 아까 조개 껍질 했죠. CaCO3라고 얘기했지? 예, 탄산 칼슘. 자 2번에 별표 치시고 이거 형광펜 바르세요. 석회수라는 애가 있는데 뿌옇게 흐려지죠. 누가 들어가면 이산화탄소. 그럼 석회수하고 이산화탄소를 알면 되는 거잖아. 자 아래다 적어놓으세요. 석회수는 무엇일까요? 석회수 Ca 가로 열고 OH 가로 닫고 2 됐죠? 두 번째 여기에 누가 더해져서 이산화탄소가 더해진 거죠. 자 이 친구 누구? 석회수. 얘는 이산화탄소. 되셨죠? 그러면 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여기에서 누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라는 거잖아. 뿌옇게 흐려졌대. 그치? 그럼 뿌옇게 흐려졌다는 건 여기에 있는 누구? O 하나가 빠지고 확인했죠? 얘랑 더해집니다. 그럼 O가 몇 개니? 3개가 되겠지. 그리고 얘가 더해져. 맞아? 그럼 얘 뭐가 될까? CA가 되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그쵸? 석회석이잖아. CaCO3 플러스 남는 애 다 적어봐. 뭐라고 할래? H2가 되겠지.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건 탄산칼슘이 만들어진 거지. 구라죠, 구라. 뭘 뿌옇게 흐려져? 앙금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 이해되십니까? 즉 석회석이 만들어져서 뿌옇게 흐려졌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야 미안하다 여기 어쩔 수가 없다. 다시 나오네. 그쵸? AgCl이 만들어지는 건 흰색 반면에 아까 내가 이런 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황화이온 체크했을 건데 그쵸? 여기 있잖아. PbS 왜? 색깔이 독특하거든. 무슨 색? 검은색이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검은색 됐나? 그래서 폐수 속의 납이온은 누구를 집어넣어서? 황이온을 집어넣어서 PbS를 만든다. 가로치고 아래로 앙금이 만들어지네. 무슨 색? 검정색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AgCl은 틀리면 그렇지 슬프요. 자 아이오딘의 경우에 누구 넣었을 때? 납 넣었을 때 무슨 색? 노란색. 아이오딘과 납은 무슨 색이 된다? 노란색. 어떻게 하면 체크를 끝까지 볼까? 아이오딘과 납은 뭐라고? 노란색. PbI2 무슨 색? 노란색. PbS 무슨 색? 검은색. PbS는 어디서 나온다고? 자, 그치? 폐수 속에 나. 수돗물 속의 염화이온 어떻게 확인한다고? 아이오딘과 납 무슨 색? 아이오딘과 납은 폐수 속에서 마찬가지 노란색. 검은색 만들어지면 뭐라고? 그렇지. PbS. 노란색 만들어지면 뭐가 된다고? 아이오딘과 납. 검은색 만들어지면 뭐가 된다고? 황화납. 짜증나죠? 그렇죠? 그러나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정리하자면 앙금이 만들어지는 루틴은 굉장히 신기하죠. 그렇죠? 복분의 반응 AB 플러스 C, D가 있는데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 D는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C하고 B가 반응하는데 고체 상태면 뭐가 된대? 앙금이 된다. 앙금 몇 개 있다고? 4개 AgCl, CaCO3, PbI2, BaSO4 PbI2는 무슨 색? 노란색 그렇죠? 노란색 됐습니까? 자 틀리면 대치동 대치사동 주민센터 앞에 전봇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매달 겁니다. 알았죠? PbI2 노란색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PbS는 무슨 색이 된다? 검은색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서 내용을 봤더니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이라고 돼 있네. 그치?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니? 질산은이자 은 그치? 그럼 염화은 맞지? 염화은 오케이. 흰색 앙금 얘 누굴까? AgCl 탄산 나트륨이니까 자 탄산이온은 뭐야? CO3 2- 있고 나트륨은 Na 플러스잖아. 그치? 그럼 만들어지려면 탄산하고 칼슘이 반응해야 되네. 칼슘 앙금 됐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흔히 물어보는 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AgCl CaCO3 또 하나 뭐였죠? PbI2 무슨 색이라고? 노란색이라고 됐죠? BaSO4는 수능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고 아까 폐수 속에 있던 검무틱틱한 애 누구였니? PbS 황화납 무슨 색? 검정색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온입니다. 자 이온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자, 이런 거죠.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에 이 전자가 있고 화살표 기준으로 오른쪽에 전자 있네. 정리합시다. 3개에서 2개가 됐지 전자 잃어버린 거네. 하나에서 2개 됐지 전자 얻은 거네. 그치? 얻었으니까 총 합산 전화량이 뭐가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겠니? 아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B 플러스가 되겠죠. A는 뭐? 음이온, B는 양이온. 양이온이니까 얘 누가 될 확률이 높아? 금속. B는 음이온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아까 썼던 알파벳에 반대로 사용됐네요. 그런데 이들은 전자를 각각 하나씩 얻거나 잃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4번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12가 보여야 되고 9가 보여야 되겠죠. 그치? 12 누구? Mg, 마그네슘. 12번. 그럼 2학년 8번 2번. 전자 몇 개? 2개 잃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 Mg 2 플러스가 된다. 두 번째 F 누구야? 플로우린. 원자 번호 9번. 2학년 몇 번? 7번. 몇 개 얻어야 돼? 하나 얻어야겠네. F 마이너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맞죠? 마그네슘 전자 2개 잃어버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정신 차리세요. 얘 전자 2개 잃어버렸으니까 총 전자 몇 개 돼? 10개 되겠지. 전자 2개 잃어버리면 전자가 총 몇 개가 돼? 10개가 될 거고 전자 하나를 얻어서 총 전자가 몇 개가 돼? 10개가 되겠네. 그렇지. 오예. 그럼 얘도 전자 10개 얘도 전자 10개네. 전자 10개짜리가 누구야? 원자 번호 10번이니까 누구? 네온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들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됐죠? 자, 뭐 이런 거 하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물질의 상태를 뭐라고? 안정된 상태라고 얘기한다. 5번이 시험에 나오겠죠. 5번 시험에 나옵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1이고 전자의 총 전하량이 오케이 마이너스 10이야. 무슨 소리야? 가운데 플러스 11이고 바깥쪽에 10이 있다는 거잖아. 몇 개로? 하나 잃어버린 거잖아. 이게 누구겠니?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 된다. 이해되시죠? 원자 핵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원자 핵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왜? 원자 핵에 있는 애들은 움직이지 않고 외부에 있는 전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거잖아. 자, 두 번째 플러스 12 누구야? 마그네슘이잖아. 그럼 마그네슘 전자 몇 개 잃었어? 2개 잃었네. 아, 얘 누구? Mg 2 플러스가 된다. 이해되시죠? 9번이야 플로우린. 9번 누구? 플로우린.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주기율표의 원자 번호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얻었잖아. F 마이너스 끝났죠. 얘는 뭐가 되겠니? 아 8번이니까 산소겠네. 다시 11번 누구라고요? 나트륨. 11번 누구라고? 나트륨. 12번 누구? 마그네슘. 나트륨 친구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온 중에 되게 중요한 거 몇 번? 9번짜리. 9번 누구? 플로우린. 전자 몇 개? 하나 얻는 거고. 산소는 전자 몇 개 얻어? 2학년 6번이니까 전자 2개 얻어야겠죠. 그치? 그래서 2 마이너스가 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각각 무엇이 됐을 때? 이온이 됐을 때 얘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니? 정기적으로 죄송합니다. 이온이 됐을 때는 안정된 상태가 된다라는 거. 전기적인 중성은 무엇이다? 전기적으로 중성은 원장인 거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유동내는 뭐가 돼? 양이온이 되고 유동내는 음이온이 되는 거다. 그치? 자, 이름 옳게 찍은 거 참 황당하죠. 황화이온이겠죠. 수화? 뭐야 이건? 자, 웃겨야 됩니다 이런 거. 구리 이온인데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염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음매냐? 양이야? 아니지. 염화 이온이 되는 거야. PB 그렇지 2 됐죠? 어머 상큼한 거 나왔어요. 시험 100번 나오죠. A 플러스고 B 마이너스입니다. 야 음이온이고 얘 양이온이네요. 양이온이니까 전자 어디로 두고 마이너스고 얘는 무슨 거? 플러스로 간다. 뭐 흐른다? 전기 흐르겠죠. 그치? 이들이 무엇에 녹았을 때 물에 녹아서 무슨 상태가 돼야 돼? 수용액이. 그치? 수용액이 됐어.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 걔를 뭐라고 한다고? 세 글자로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대답하세요. 족보가 다르죠. 단짠이라고 얘기했니? 큰일 날라고. 누구? NaCl은 전기 흐르는 거고 단에 누가? 설탕은 전기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와 미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틀면 슬픈 겁니다. 알았죠? 차마 영상으로 나무니 두드러 패야 된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어요. 두드러 패야 된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지만 슬픈 거죠. 자 다시 갑니다. 질소칼륨은 뭐야? 그쵸 전해질. 구리 체크하고 가망간일산 체크하는데 야 뭐? 보라색. 얘는 뭐? 푸른색 이온이 됐을 게. 그치?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야죠. Cu2 플러스 MnO4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얘는 플러스 극으로 얘는 마이너스 극으로. 정말 어렵죠. 틀리면 슬프죠. 앙금이래.
4개 빨리 적고 시작해. AgCl, CaCO3, PbI2, 그 다음에 BaSO4. 됐죠? 끊고 그리고 뭐 있죠? 미안.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잖아. 폐수에 검정색 됐던 거 뭐였지? PbS 뭐? 황화납이었죠. 그쵸? 기억하시고 끊어가지고 찾으면 되죠. 은, 이온, 염화은 뭐 그쵸? 그 다음에 염화은 환장하겠다. 칼슘이냐? 탄산칼슘. 아 앙금이니? 설마요. 앙금이? 오케이. 탄산칼슘. 됐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앞뒤를 썰면 되죠. 그럼 구리, 질산 구린 거고 황산 칼륨이네. 그치? 아이오딘 끊고 납. 됐죠? 아이오딘화. 됐죠? 이렇게 나오는 건 한정돼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됐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검정색과 노란색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색깔도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리튬 원자와 리튬 이온은 차이가 있죠.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중성 상태라고 이야기했고 리튬 이온의 경우에는 봐봐. 전자를 뭐 했니? 잃었지. 그래서 뭐가 되겠니? Li 플러스가 된다. 이해되셨죠? 17번 100% 시험에 나온다고 8만 번 이야기를 안 했지만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MnO4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는 거고 CO2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겠죠. 현재 새벽 2시 반. 슬프네요.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해야지. 열심히 하자. 노란색, 그치? 다 보이지? 보라색. 불꽃색이 보라색이다 라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온의 확인이 아마 15번처럼 나오겠다. 됐죠? 그러면 불꽃색 관찰이 가능하다는 건 A, B가 반응하는데 얘는 뭐? 금속인 거고 얘네가 물에 녹았을 때 전기 흐르는지 확인하는 거고 둘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 AgCl 한 번 더 할게. CaCO3 탄산칼슘 PbI2 뭐? 아이오딘화 남, 그 다음에 BaSO4 황산 바륨 이런 애들이 바로 뭐 앙금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되셨죠? 빨리빨리 하는데 일반적으로 플러스 자체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화살표 기준으로 오른쪽에 전자가 빠졌기 때문에 얘는 아마도 양이온이 되는데 양이온에서 전자 몇 개 빠져서 2개 빠졌으니까 얘는 뭐 2 플러스가 되겠다. 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전자를 얻는 거죠. 왜 비금속이니까 산소는 O2-가 되는 거죠. 그럼 자,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 8번인 거고 양성자는 몇 개? 8개고 전자는 몇 개? 8개인데 2-가 됐다는 건 여기에 전자 2개가 더해졌으니까 총 전자 몇 개?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합산 전하량이 이렇게 적혀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나왔어. 징그러워. 안에. 자, 됐고 자, 질산은이네요. 그럼 뭐 Ag 집어넣겠죠. 탄산, 나트륨. 그렇지. 탄산이니까 CaCO3 들어가겠죠. AgCO3 말했잖아. 아까 이야기했던 애들만 자세히 확인하시면 매우 쉬울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은과 염화 애들이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됐나? 이해되시죠? 그리고 앙금이 만들어지네. 그러면 탄산과 누가 반응해야 돼? CaCO3 그치? 탄산, 칼슘이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치? 뭐 그렇게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걸 유념하시고 문제를 푸시고 자 다음 보세요. 자 두둔 AgCl 가라앉아라 A 플러스 NO3 마이너스 됐죠? 해당 단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똑같이 나오니까 대학을 가고 싶으면 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 두둥둥 끝. 계속 나오잖아. 똑같은 것만. 그렇죠. 그래서 총 유형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나오겠네요. 화살표 기준으로 전자가 빠졌네. 전자를 얻었네.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이온이 되겠네.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이온이 되겠네. 이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뭐 있지? 보라색 MnO4 마이너스가 무슨 극으로 간다? 플러스 극으로 간다 라는 거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이온의 총 전하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가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많이 나와서 몇 개? 2개가 나오죠. 4번은 진심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얘는 거의 대부분의 앙금만 외우면 매우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중학교 2학년 과정 마무리하겠습니다.